예,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조금, 예, 이 가구가 밑에 있어가지고, 예, 좀 치웠더니만 훨씬 낫네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해봅시다. 예. 그, 이제 요 논의는 여러분들이, 어, 요 논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 허용된다, 혹은 금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하죠. 예, 판단을 합니다. 예. 물론 판단을 할 때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숙고 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 반면에 모든 게 그러냐? 아니죠. 예를 들면은 뭐 어머니가 자식을 죽였다라든지 뭐 최근에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뭐 살인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게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들 고민됩니까? 예, 아니죠. 예,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곧바로 판단이 되죠. 그냥. 예,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차이는 왜 나느냐? 우리가 고민하고 숙고한다는 말은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숙고하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무언가가 충돌한다고 느꼈을 때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리주의도 우리가 지금 결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주의라는 좀 큰 그림 안에서 뭐 이기주의, 에고이즘이죠. 나 중심주의죠. 나 중심주의,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적어도 어떤 행위가 야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의 뭐 이익이나 쾌락, 고통들을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입장들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기주의, 이기주의의 문제는 뭐 너무나 명백하죠.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 좋은 이익이라고 물었을 때 그냥 나 자신에게 좋은 이익이라고만 대답을 하게 되면 뭐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타인이 나에게 해악을 가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기주의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그것 역시 도덕적으로 뭐 옳다라고 하거나 허용된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기주의를 만약에 수용한다면 그러한 비일관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기주의라는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공리주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금 예를 들었다시피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리주의의 문제점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교수형을 당할 죄를 안 지었단 말이지. 근데 나를 교수형을 시킴으로써 다른 군중들은 어떤 이익, 쾌락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그럼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쾌락이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면은 나를 교수형 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옳거나 적어도 허용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그냥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거나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되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공리주의라는 입장을 버릴 수도 있죠.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리주의를 입장을 우리가 일단은 유지를 하되 좀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뭡니까? 우리 19쪽에 우리 여기 저도 지금 교재를 보고 있는데 우리 19쪽에 보면은 그런 입장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결과라는 것을 이익이나 쾌락으로만 보지 말고 뭐 여기 나왔다시피 덕성, 지식, 자유 뭐 이런 것도 결과에 포함시키자. 예, 이러한 결과가 극대화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포함시키자라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 규칙을 깨트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공리주의를 살짝 고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좋은 결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칙을 굳이 깨트릴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은 우리가 여기서 나왔다시피 규칙 공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뭡니까? 앞의 사례를 규칙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나를 교수형 시키는 것은 오히려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법체계 법이라고 합시다. 요것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극대화시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요 말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내가 사회적인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예. 여러분이 어떤 것을 당장 백화점에 가서 무엇을 훔쳤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당장은 그것이 여러분한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큰 손해 혹은 고통을
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실제적으로는 사회적 규칙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좋은 결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리주의를 뭡니까? 유지한다 하더라도 굳이 사회적인 규칙이나 법을 깰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렇게 공리주의를 살짝 이렇게 뭡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리주의를 좀 교정해서 공리주의 입장을 견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뭐 규칙 공리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처럼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윤리적인 입장을 취했을 때는 이렇게 뭐 원리를 적용할 때 비일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도 뭐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지고 최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가 공리주의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도덕 이론들은 항상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들이 쟁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 그것을 좀 잘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과주의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큰 뼈대는 뭐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비결과주의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